오늘 새벽에 한겨레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에 XX를 올렸다는 건데요. 한동훈 씨한테 지금 감정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문자 무시 사실을 지금 친윤계 인사들한테 언급하면서 역정을 냈던 게 드러난 거고요. 한마디로 김건희 일십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기정사실화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친윤계 의원들은 원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도 한동훈은 잘 다독여서 가자 이렇게 건의했었다고 하지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XX를 올리면서 경로를 했다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김건희 문자 일십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욕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이렇게 XX라고 나오지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12월 19일 총선 뒤에 김건희 특검을 시행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한동훈 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건 그래도 쇼 아니냐 또 저렇게 티격태격하는 척하고 이명박근혜 때 자연스럽게 넘겨줬듯이 또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건희 일십으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약속 대령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건데요. 여당 내에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김건희 일심 논란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자 일심 논란을 얘기했고 그때마다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일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인사들과 이런 문자를 공유했다는 건데요. 저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인 윤석열 씨입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죠. 공적인 마인드, 한마디로 이해찬 대표님이 평소에 강조하셨던 퍼블릭 마인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는 한동훈 씨의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태까지 폭로하는 한동훈한테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씨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자기 마누라 문자를 무시해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자르라고 했던 거 아니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의 이중 플레이를 윤석열은 몰랐던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씨도 제대로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과하면 들깨처럼 물어뜯을 거다. 김건희 씨가 사과 불가론, 한마디로 사과할 수 없는 이유들을 쫙 나열한 메시지를 주변에 막 공유했다는 겁니다. 1월 19일에 김건희 씨가 주변에 있는 여권 인사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거기에는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또 물고 뜯고 난리를 칠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밖글로 여기저기 돌아서 저도 받은 적이 있었던 건데요. 한마디로 FL, 퍼스트 레이디가 사과를 하면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거다. 박근혜 씨도 사과를 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김건희 씨가 주변에 막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친윤 이용 의원도 국힘 전체방에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데요. 한마디로 사과 불가론이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는데 이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공유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김건희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어째요? 김건희 씨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1월 15일에 한동훈 씨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냅니까? 대통령과 자기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1월 23일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심하겠다. 누가 이걸 보고 나서 김건희 씨가 진짜 사과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검찰은 왜 그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관대한 거죠? 지난해 김건희 2차 서면 조사를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2차 서면 질의서에 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았다는 거고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씨처럼 저렇게 뻗팅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작 압수수색 당하고 바로 구속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김건희 씨 측은 검찰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환은 부적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이냐고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김건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검찰에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도 없다.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이걸 검찰이 밝혔다는 건데요. 이러니까 제정신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그럽니까? 온갖 조롱을 하고 민주당에서 문제 있는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니까 무고네, 직권남용이네 난리를 치면서 왜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선 아예 못 본 척을 하는 거죠. 권익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대로 날아갔는데요. 사상 최초 공개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또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종결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본인들이 김건희 씨 성역화 시켜주겠답시고 다른 공직자 배우자들의 길을 다 터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전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소수 의견들을 보면 반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알선 수재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하고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물로 볼 수 없다. 이건 공적인 자리에서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러다가 권익위가 대통령 보좌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오해가 아니라 이제 팩트가 돼버렸죠. 그리고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일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권익위 자체로 뭉개버린 겁니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지만 이 또한 드는 채 만취한 게 현실이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민건의위원회다. 결국 나중에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 불참하면 범인이다. 이런 얘기도 이어지는 만큼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어제 임성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성근을 구명하겠다고 당당하게 떠들어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자랑이 담긴 녹취록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어제 단독으로 녹취 파일을 공개한 건데요. 분명히 임성근 씨 뭐라 그랬습니까? 박균택 의원이 해병대 출신이고 골프 모임도 자주 한다는 그 이종호 씨에 대해서 모르냐? 그러니까 분명히 임성근 씨는 계속 발뺌합니다. 모른다. 참고로 저 이종호 씨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결국 어제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이종호 씨가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임성근 씨한테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참고로 여기서 VIP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VIP인지 아니면 지금 VIP 위에 진짜 실세 중에 실세라 불리는 김건희 씨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임성근이 사표 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게 했다. 해병대 별 4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호 씨는 난 임성근 모른다. 그냥 얘기를 전한 것뿐이다. 그런 구명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말을 옮겨 전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JTBC에서는 오늘도 관련한 녹취를 추가 분석하고 내용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이러니까 모든 퍼즐들이 맞습니다. 권성동 씨가 최근에 갑자기 민주당하고 JTBC를 엮으면서 정원 유착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규현 변호사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저렇게 또 프레임 장난질을 걸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JTBC 말고도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막 받아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공수처에서 아무튼 제대로 수사에 나선 만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공수처장이라든지 내부에서 장난을 못 칠 겁니다. 물론 관심을 가져도 장난을 치는데 관심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겨레에서도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종호 씨는 한겨레에는 어떻게 편집하고 유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임성근 구명운동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누가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할까요? 게다가 군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건 당연히 인사개입 의혹으로도 연결된 겁니다. 경찰 인사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는데 진짜 기가 찹니다. 서울 치안감 얘기를 하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언급하면서 너한테 득이 되니까 한번 자리 한번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하지만 해당 검사는 또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모른다고 해서 그냥 끝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옹호하는 댓글을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제 국정농단, 탄핵,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TV조선에서도 이러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옹호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 드디어 조선도 저렇게 기사 올리는구나. 조중동 모두 사회면에 올라오는 만큼 윤석열, 김건희 씨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건 끝까지 간다는 거고요. 특히 3분의 1 체크해.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온라인에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골프 용어가 아니라 3부 토건의 3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상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입,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